이더리움 레이어 2, L2 하면 원래 딱 떠오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살인적인 L1 수수료, 그걸 피하려고 나온 확장 솔루션. 네, 아주 명확한 목표였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싸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L1이 이렇게 저렴한데 L2가 지금도 꼭 필요한가?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L2의 역할이랑 미래가 어떻게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보려고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시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L2는 더 이상 단순 확장 솔루션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 더 이상 확장이 아니다. 네, L1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서 L2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규모의 확장에서 뭐랄까 기능의 특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비탈릭이 롤업 중심 로드맵, 이거 처음 이야기했을 때 이더리움을 스케일링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TPS, 초당 트랜잭션 수를 늘리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단순히 처리량을 늘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더리움의 신뢰를 그대로 물려받는 블록 공간, 이걸 늘리는 거였죠. 신뢰요. 네. 여기서 신뢰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검열 저항, 그리고 데이터 불변성, 마지막으로 내 자산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안전 보장. 만약에 어떤 L2가 그냥 소수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멀티시그 브릿지에 의존한다. 그건 이더리움의 확장이 아니죠. 사실상 그냥 별개의 사이드 체인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더리움의 완전한 보안 보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그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 원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현실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로 L2들이 완전한 탈중앙화 단계,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2에 도달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L2 비잇의 성숙도 프레임워크를 보면 그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스테이지 2를 훈련용 보조 바퀴를 뗀 상태라고 정의하는데 비유가 정말 적절해요. 보조 바퀴를 뗀 상태요? 네, 소수의 위원회나 키 관리자의 개입 없이 오직 코드만이 모든 걸 통제하고 보장하는 단계거든요. 모든 안전장치가 프로토콜 레벨에서 강제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L2는 아직 그 보조 바퀴를 달고 달리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L2들이 아직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스테이지 0나 스테이지 1에 머물러 있어요. 스테이지 2는 거의 텅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지금 L2 대부분은 운영팀이 마음만 먹으면 자금을 동결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강행할 수 있는 일종의 중앙화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타임락 같은 안전장치를 두긴 하지만 근본적인 리스크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쓸 수도 있겠네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두 번째 현실 변화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L1. 이더리움 자체가 더 저렴해지고 심지어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이건 L2의 존재 이유를 거의 흔드는 변화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더리움 L1 평균 거래 수수료가 1에서 5,9A 사이를 유지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이게 거의 2017년 수준까지 내려간 건데 L2가 없던 시절로 돌아간 거죠. 와, 물론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 수수료는 당연히 오르겠지만 예전처럼 수백 달러씩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덴쿤 업그레이드로 블럽이 도입돼서 L2 수수료가 싸진 건 알겠는데 L1 자체 수수료가 낮게 유지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일종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거예요. 사용자들이 L2로 많이 옮겨가면서 L1의 혼잡도가 줄었고요. 그 결과 L1 수수료가 낮아진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2026년으로 예정된 다음 업그레이드 로드맵에서는 아예 L1의 가스 리밋 자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더리움 L1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하이웨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L2를 만드는 팀들 입장에선 거의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는 상황 아닌가요?
L1이 저렴해지고 심지어 더 커질 수도 있다면 L2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L2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L2를 이더리움이라는 큰 땅을 나눈 여러 구획, 뭐랄까, 샤드처럼 생각했어요. 모두가 똑같이 이더리움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었죠. 근데 이 관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럼 새로운 관점은 뭔가요? 이제 L2는 이더리움과의 연결 강도에 따른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스펙트럼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건 진짜 L2다. 저건 사이드 체인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누던 게 다 무의미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이더리움의 보안을 거의 100%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뢰가 필요 없는 우리가 꿈꾸던 네이티브 롤업이 있겠죠. 네. 반면에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비즈니스나 규제 준수를 위해서 일부러 통제권을 가진 위원회나 다중 서명 방식을 유지하는 체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수많은 L2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L2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예전처럼 그냥 더 빠르고 저렴한 이더리움, 이 슬로건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겠어요. 정확합니다. 이제 L2의 핵심 경쟁력은 확장이 아니라 전문화된 부가가치, 즉 value add를 제공하는 것이 됐어요. 왜 우리 L2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하는 L2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게임이나 AI 연산에 완전히 특화된 가상머신, VM을 탑재한 L2도 가능하죠.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론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모두가 특화를 외치다가 결국 파편화만 심해지고 사용자들은 수십 개의 L2를 넘나들어야 하는 더 복잡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하지만 그 파편화 문제 이전에 L2들이 각자의 명확한 정체성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초저지연 거래 처리가 필수적인 주문서 기반 DX를 위한 L2라든지 혹은 소셜이나 신원증명 같은 비금융 분야에 집중하는 L2처럼요. 각자의 색깔이 분명해야 사용자들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자산을 직접 다루는 L2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펙트럼이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자산을 다루는 L2라면 최소한 스테이지 1 수준의 안전장치는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여겨져요. 스테이지 1 수준이요? 네, 사기 증명이나 유효성 증명을 통해서 설령 운영팀이 잘못을 저질러도 사용자가 강제로 자산을 L1으로 출금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걸 갖추는 거죠. 또 컨트랙터 업그레이드 권한의 시간 지연, 타임락을 둬서 운영팀이 갑작스럽게 독단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2들이 이렇게 각자 전문화된 스펙트럼 위에서 발전해 나간다고 가정해보죠. 이 수많은 L2들을 이더리움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연결 방식 자체도 더 발전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네이티브 롤업 프리컴파일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던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해서요. GK EVM 증명을 검증하는 아주 복잡하고 비싼 연산이 있거든요. 이걸 각 롤업이 개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 대신에 이더리움 프로토콜 자체에 그냥 내장해버리자는 거예요. 프로토콜에 내장한다고요?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모든 앱 개발사가 각자 느리고 비싼 자체 번역기를 만드는 대신에 스마트폰 OS가 공식적으로 초고속 번역 엔진을 탑재해주는 것과 같아요. 아,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모두가 똑같은 표준을 쓰게 되니 호환성도 완벽해지죠. 각 L2팀은 이 복잡한 검증 로직을 직접 개발하고 감사받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특화된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단순히 가스비가 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프로토콜에 내장된 기능에 버그가 터지면 그건 어떤 L2팀의 실수가 아니라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L2의 보안 신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요. 버그가 발생하면 개별 L2의 문제가 아니라 이더리움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죠. 와, 이건 L2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예요. 거의 이더리움의 친자식으로 입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2가 이더리움의 진정한 일부가 되는 거죠. 와. L2를 이더리움의 친자식으로 입양한다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런 통합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비전은 동기적 컴포저빌리티의 구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L1에 있는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L2라는 다른 나라의 상점에서 바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환전도 필요 없고 국경을 넘는다는 느낌조차 없는 거죠. 모든 게 한 번의 클릭, 하나의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법니다. 아, 지금은 L1에서 L2로 자산을 옮기려면 브리치를 써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사용자가 체감하는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까요? 예를 들어서 L1의 유니스왑에서 특정 토큰을 구매한 뒤에 그 즉시 L2의 게임에서 해당 토큰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가능해져요. 와, 혹은 L1의 AV에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L2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복잡한 작업도 원자적으로, 그러니까 실패할 위험 없이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되죠. L1과 L2의 유동성과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결합되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L2의 세상이 정말 격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 이더리움 L1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해지고 심지어 더 커질 잠재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동시에 대부분의 L2들은 완전한 탈중화화 단계인 스테이지 2에 도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맞아요. 바로 이 두 가지 현실 변화 때문에 L2의 미래는 더 이상 단순 확장이라는 키워드에만 머물 수 없게 된 겁니다. 대신 각자의 특화된 기능을 통해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신뢰 가능한 연결을 스펙트럼 위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L1과 L2의 통합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 깊어지면 언젠가는 사용자에게 L1과 L2의 구분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CP/IP 같은 복잡한 배경 기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모든 구분이 그저 개발자들의 영역, 보이지 않는 구현의 영역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